안녕하세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일환으로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서 준비한 책갈피 사이 종이인형극 담당 최영숙입니다. 문학작품으로 유명한 황순원 소설 소나기는 핵심 소재이자 주제가 소나기가 쓰였어요. 한여름 소나기처럼 짧고 아쉽게 끝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며 이번 시간에는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첫사랑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촌장님 말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소나기는 서울서 전하고 병약하고 얼굴이 흰 단발머리 소녀와 시골 소년의 순수한 첫사랑 이야기죠. 우리들에게 그런 경험이 다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그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소중한 기억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기 마을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또 아름답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새로운 힘으로 그 설레임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생각만 해도 떨리는 단어네요. 어릴 때 봉숭아물을 손톱에 물들이고 촛눈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첫사랑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날까요? 내가 만들어가는 첫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야기 창작 카드를 이용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이야기를 창작한다는 건 막연하지만 이 창작 카드에 제시된 어휘에 살을 붙여 말하다 보면 재미있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창작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순원 이야기 창작 카드라고 되어 있고, 이미지는 소나기 소설 속 소년이 소녀를 업고 냇가를 건너는 장면이네요. 비도 내리고 있는데 소나기겠죠? 뒤를 뒤집어 보니 이야기 창작 카드는 황순원 단편소설 별, 소나기, 독짓는 늙은이에서 발췌한 어휘로 구성되어 있고, 소설을 새롭게 재해석, 재구성해보는 이야기 창작 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카드를 열어볼게요. 서랍을 열듯이 쏙 열면 카드가 나오고, 밴딩이 되어 있네요. 밴딩을 빼볼게요. 안에는 설명서와 64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설명서는 카드를 이용해서 게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카드를 펼쳐보니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색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 이야기 창작 카드는 빨주, 노초, 파, 남색 각 8장씩 6카운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6카운치에 맞는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서술부는 보라색 카드 8장으로 되어 있어요. 게임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특수 카드 8장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야기를 만들 때 이야기의 구성의 3요소는 배경, 인물, 사건인데, 배경에 해당하는 이 카드는 인물이 행동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장소,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배경에 해당하는 어휘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엔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가 있어요. 인물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 동물도 될 수 있고, 인물은 성격까지도 포함하고, 이것을 쉽게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는데, 주인공 역할도 있고 보조 역할도 있고, 성격이 처음부터 그대로 가기도 하고 가다가 변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건을 표현하는 카드도 있는데, 등장인물이 일으키고 겪는 행동과 갈등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초등 저학년 엄마와 아이라면 처음에는 한 장의 카드로 시작하세요. 소년이라는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가 있는데, 소년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고, 아이가 만든 문장에 살을 붙이는 건 질문을 통해 끌어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소년은 밥을 먹었다 라고 말했다면, 엄마는 언제, 어디서 소년은 밥을 먹었을까? 라고 물어보시고, 아이가 아침에 집에서 소년은 밥을 먹었다 라고 문장에 살을 붙여 확장하여 말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추가해 아이에게 이야기를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장으로, 그 다음에는
2장, 3장 늘려가며 아이와 재미있게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초등 고학년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처음에 카드 한 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다가 2장, 3장 늘려가며 이야기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장수를 늘려 빨주노초 파남보 7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만들면 되는데 순서는 바꿔서 해도 되고 사이사이 등장인물을 새로 등장시키고 어휘 사이사이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7장의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여름이 가고 초가을 쌀쌀한 어느 날 밤 언덕길 아래 냇가에서 물놀이를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다. 어느 날 친구랑 물장난을 하다가 보석을 발견하고 기뻐하여 친구에게 자랑을 했다. 그 친구는 보석이 탐이나 가지고 도망가다 소년한테 걸려 친구 사이 우정이 깨져버렸다. 하지만 친구가 반성하여 소년에게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들인 소년은 다시 친구와 우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둘은 여전히 물장난을 그만두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훨씬 창의적이니까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 기대해 봅니다. 휴대용 점자 인쇄기 볼록이. 볼록이는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식 도구입니다. 볼록이는 음료수, 명함, 약병 등 참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점자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만 쓰는 언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 인식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성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과 점자 체험을 위해 제작된 엽서입니다. 볼록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점자 인쇄 큐브, 점자 핀, 볼록이 본체, 점자형 핀셋, 점자 활용 스티커, 볼록이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볼록이 본체의 상단을 열어 놓습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을 점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점자 일람표를 활용합니다. 점자 핀을 꽂습니다. 점자형 스티커를 올려놓습니다. 볼록이 본체 상단을 덮고 맞게 덮였는지 확인합니다. 고정핀을 끼우고 큐브 입구 쪽에 볼록이를 꽂습니다. 큐브를 잡고 볼록이를 앞뒤로 2, 3회 왕복시킵니다. 고정핀을 분리시켜 점자를 확인합니다.
스티커를 분리시켜 붙여주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물방울 모양 고리에 소망을 적어 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첫사랑 캐릭터를 이용해 빛과 그림자로 장면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왜 생길까요? 그림자는 물체가 빛을 가려 그 물체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을 말하는데요. 어릴 때 손을 이용해 그림자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림자를 이용해 그림자 예술, 그림자 드로잉, 그림자 극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손전등을 종이 인형, 즉 물체에 비춰 생기는 그림자를 이용해 빛이 만들어내는 멋진 장면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종이 인형과 받침대, 손전등과 받침대, CDR, 셀로판지, 무대, 빛 가림막 천, 손전등을 올려놓을 받침대 만들기, 자르는 선 표시대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받침대를 붙여줍니다. 손전등 올려놓는 부분도 가위로 오려줍니다. 접는 선대로 접어줍니다. 풀칠면에 풀을 발라 붙여줍니다. 종이 인형 받침대를 만들어줍니다. 자르는 선 표시대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접는 선대로 접어줍니다. 풀칠면에 풀을 발라 붙여줍니다. 풀칠면에 풀을 발라 종이 인형 받침대와 붙여줍니다. 내가 만든 첫사랑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종이 인형을 만들어 줍니다. 가위로 오려줍니다. 나무젓가락이나 막대 꼬챙이를 이용하여 종이 인형에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 창작 카드를 가지고 만들 텐데 선생님이 잠깐 소개해 줄게요. 이 이야기 창작 카드는 황순원 이야기 창작 카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카드에 제시된 어휘가 있는데 이 어휘는 그 황순원 소설 중에 소나기, 별, 찢는 늙은이 이 세 개의 소설에서 발췌해서 만든 어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이렇게 카드들이 나와요. 이거를 자세히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돼 있고 이 색마다 어휘들이 특징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화면을 잠깐 공유를 해줄게요. 좀 화면 공유. 이렇게 보면 지금 쌀쌀한 어느 달밤이라는 빨간색 카드가 있고 주황색에는 수숫단 속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소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있어. 이야기의 구성 요소 3요소가 어떤 건지 아는 친구? 말해줄 친구. 이야기의 구성 3요소. 배경, 인물, 사건? 그치, 사건이죠. 맞았어. 그래서 이 배경에 해당하는 카드가 무슨 색 카드일 것 같아요? 배경에 해당하는 카드는 무슨 색일까요? 빨강하고 배경에 해당하는 카드야. 인물이 행동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배경에 해당하는 카드는 빨강하고 주황 카드고요. 게다가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도 있어. 노란색 카드는 인물을 나타내는데 이 카드는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죠. 그리고 인물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소년이라는 카드 어휘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 때 이렇게 성격을 부여해줘서 살을 붙여서 만들면 돼.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사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건을 표현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이 보라색 카드는 서술부 카드라고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서술부 카드는 보라색 카드로 돼 있어. 그리고 특수 카드 8장도 같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 만드는 연습을 해볼 텐데,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소년이라는 카드를 선생님이 제시해 줬어요. 이 소년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다 각자 소년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만들었어요? 자, 만든 친구는 채팅방에 자기가 만든 거 좀 써주세요. 친구들이 올려주세요. 소년이 학교를 간다. 어떤 소년이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코로나에 걸렸다. 슬프다, 요즘. 소년이 밥을 먹는다. 소년이 노래를 부른다. 소년이 달렸다. 한 소년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소년이 사과를 먹는다. 소년이 차를 탄다. 자, 우리 친구들 다 틀리게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같은 죽었다. 소년이 죽었다.
같은 문장이 나오질 않네요. 그쵸? 다 틀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다 틀리게 문장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문장에 육하 원칙에 맞게 방금 만든 문장을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자, 소년이 밥을 먹었다 였다면 언제, 어디서, 왜 먹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왜, 이렇게 문장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맞게 다시 재구성해서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게 문장을 재구성해서 올려주세요. 자, 공유 중지하고 채팅방 볼게요. 소년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밥을 먹었다. 왜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이렇게 육하원칙을 넣어서 육하원칙에 맞게 재구성해서 올려주세요. 소녀는 재미있는 책을 추천받아서 아침에 도서관에서 친구와 함께 책을 읽었다. 네. 문장이 이제 길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소녀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 낮에 소년이 피곤해서 침대에서 잔다. 자, 이렇게 육하원칙의 구성들을 넣으니까 좀 이야기들이, 문장들이 많이 풍부해졌어요. 소년이 주말에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노래방에 가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다. 네, 아주 좋아요. 소년이 해가 들어갈 때쯤에 집으로 돌아가 가는 길을 달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달렸다. 소년이 집에서 친구와 놀기 위해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다. 놀려고 먼저 공부를 하는구나. 훌륭해요. 소년이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집에서부터 학교로 걸어갔다. 오전에 소년이 방에서 학교 숙제를 열심히 한다. 소년이 이제 장소도 넣어주면 좋죠. 방에서 넣어줬구나. 소년이 주말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놀이공원에 가 놀다가 코로나에 걸렸다. 마스크 안 쓰고 공원에 가면 안 되죠. 그쵸? 이렇게 이제 한 개의 어휘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 친구들 잘하니까 2개 하지 말고 3개까지 딱 이제 가는 거예요. 이 3개의 어휘 카드를 제시해 줬어요. 화면 공유되고 있고, 이 슬라이드. 이렇게 쌀쌀한 어느 날 밤, 소년, 서술부를 선생님이 줬어. 그만두지 않다. 뭐 않았다 그래도 되고, 소년이 산책을 갔는데 비가 왔다. 어휘를 가지고 소년은 산책을 그만두지 않았다. 훌륭해요. 너무 잘했어요.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이야기를 만들어도 돼. 이게 한 문장이 아니고 여러 문장이 돼도 돼요. 한 문장으로만 만들려면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장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소년은 노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 여기서 소년의 이제 캐릭터 성격 같은 걸 부여해줘도 이야기가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산책을 그만두지 않을 정도의 이 소년은 어떤 성격의, 비가 왔는데도 산책을 할 정도면 이 소년은 어떤 성격의 소년일까? 그 성격도 부여해주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쌀쌀한 어느 날 밤 소년이 소녀에게 겉옷을 건네주었다. 소녀는 소년도 추울까봐 거절했지만 소녀는 겉옷을 주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 오,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쌀쌀한 어느 날 밤 소녀는 어느 날 장난기가 많은 소년이 친구랑 장난을 쳤다. 친구가 장난을 멈추라 했지만 소년은 장난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 잘했어요. 쌀쌀한 어느 날 밤 소년이 잃어버린 숙제를 찾기 위해 학교를 갔다. 숙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기도 힘들었지만 소년은 그만두지 않았다. 소년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었다. 오, 점점점 이야기들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쌀쌀한 날이었다.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어떤 소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그 소년에게 마음이 없었다. 소년은 소녀에 대한 사랑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렇죠. 일편단심 짝사랑. 사랑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쓰고 있죠? 노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 그래서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휘 카드 3개로 이야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또 친구가 하나 올렸네. 리가 어느 날 밤 소녀는 동생이 소년을 깨웠지만 소년은 자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 잠자는 걸 좋아해. 쌀쌀한 어느 날 밤 소년이 어딘가를 향해 걸었다. 눈앞이 깜깜하고 외로웠지만 소년은 그만두지 않았다. 소년은 하늘에 박힌 빛나는 별들을 벗삼아 끝도 없이 걸었다. 한편의 소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 많이 풍성해지고 이야기가 많이 친구들이 재미있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너무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는 단계를 좀 더 올려서 7장의 카드를 제시했어. 음. 7장의 카드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쌀쌀한 어느 날 밤, 언덕길, 소년, 물장난, 기뻐하여, 도망가다, 그만두지 않다. 이렇게 이제 7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볼 거냐면 7장의 카드를 이야기를 아까처럼 만들어 보고 나중에는 릴레이 방식으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 텐데 일단은 7장을 가지고 혼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조금 많아서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니까 네, 잘할 것 같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막 기대돼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죠?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음악이라도 좀 깔아줄 걸 그랬나 봐. 너무 조용해서 창작을 할 때 음악을 이렇게 쫙 깔아줘야 되는데. 올라온 것 같아, 그쵸? 쌀스. 그 친구들이 계속 올리고 있었네. 선생님 못 봤어. 이제 본 거예요. 쌀쌀한 뱀이 나온 끝도 없이 그랬다. 어느 날 쌀쌀한 밤 소녀는 언덕길을 올라가다 계곡이랑 마주쳤다. 그래서 소녀는 기뻐하여 물장난을 치다 뱀이 나와서 도망갔다. 하지만 물놀이는 그만두지 않았다. 재밌어요. 쌀쌀한 어느 날 밤 소년이 친구와 귀신이 산다는 언덕길을 올라가다 계곡이 있어서 친구와 물장난을 쳤다. 계곡에서 무서운 낌새가 느껴졌다. 그래서 친구와 소년이 언덕 밑까지 그만두지 않고 도망갔다. 친구 엄마와 소년 엄마는 소년과 친구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기쁘다. 우리 친구들 진짜 이야기 잘 쓴다. 쌀쌀한 어느 날 밤 언덕길에 사는 소년이 물장난을 하면서 기뻐하였다. 하지만 소년은 부모님이 물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소년은 물장난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소년이 부모님을 보고는 도망갔다. 네, 잘했어. 선생님이 잠깐 여기서 설명을 안 했지만 이렇게 순서는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 사이사이 새로운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고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사이사이 등장인물 등장시키고 아주 다들 잘했어요. 쌀쌀한 어느 날 밤 두 소년이 언덕길을 오르다 우물을 발견하여 기뻐했다.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다른 소년에게 물을 뿌리며 물장난을 했다. 다른 소년이 화가 나 복수하려 하자 물을 뿌린 소년은 도망을 갔다. 그리고 그 뒤를 다른 소년이 따라갔다. 네. 역시 우리 친구들 창의적이고 너무 잘 만든다. 쌀쌀한 어느 날 밤 소년이 소녀와 함께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계곡을 발견해 물장난을 했다. 소녀가 소년을 피해 도망갔지만 소년은 장난치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 쌀쌀한 어느 날 밤 진짜 친구들 다 너무 잘한다. 쌀쌀한 어느 날 밤 소녀는 언덕 너머에 있는 계곡에서 친구와 물장난을 하며 물고기를 잡고 놀았다. 그러던 중 물고기가 도망쳐 소년과 친구는 다시 물고기를 힘들게 잡았다. 기쁜 듯이 웃었다. 소년과 소녀는 날이 새도록 노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 네, 선생님 이거 이야기 만들 때 진짜 힘들던데 우리 친구들 다양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네요. 진짜. 두 소년이 언덕길을 내려가던 중 짐승을 만나 달리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 쌀쌀한 어느 날 밤 소녀는 걷고 싶어져 언덕길을 걸었다. 조금 걷자 작은 계곡이 나왔다. 열대야에 너무나 더웠던 소녀는 기뻐하여 계곡으로 뛰어들어가 물장난을 쳤다. 밤은 깊어가고 별조차 잠들었지만 소녀는 물장난을 그만두지 않았다. 소녀는 신나게 헤엄치다 문득 옆에 있는 표지판을 보았다. 그것은 보호구역이어서 들어가면 벌금을 내야 했다. 소녀는 바로 도망쳐 나왔다. 네, 다들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다들 작가들이야. 쌀쌀한 어느 날 밤 소녀는 맨날 다니는 언덕길을 올라갔다. 올라갈 때마다 물놀이를 했지만 너무 쌀쌀해서 하기 싫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밥이 없었다. 그래서 참외를 서리하여 기뻐하면 먹었지만 주인이 나타나 도망갔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다. 서리를 그만두지 않았다. 네, 우리 친구들 다들 너무 잘했고요. 일단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되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이야기를 잘 만들어줘서 릴레이로 만드는 걸 10분 쉬고 하고 오늘 수업 끝낼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소나기 액자 만들 때 다시 만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